그리고 그걸 본 사람도 없고 이래서 비선에서 진료하고 이래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도정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예,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우리 김장수 정인에게 묻겠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 당일날 대통령으로부터 4번의 전화 지시를 받고 예. 또 3번의 전화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거의 한 7번 정도는 통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측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우리 김장수 주임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군생활을 또 평생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 대한 경험도 많으실 텐데 예. 그 사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대면 보고 드리기에는 너무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상황실이랄지 어디 대면 보고를 하시기에는 와서 받으시기에는 너무 여건이 안 좋다는 것도 아시고 또 그 대면 보고 준비를 위해 가지고 분초를 놔두는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겠다라고 생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안보실장인 제가 상황실에 꼭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떠가지고 대면 보고하러 관저로 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석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10시 30분에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으셨죠. 전국의 특공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 희생자 없이 고소하라고. 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기간 중이었었고요. 예. 몇 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까? 사고 얘기 한 12시 20분경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그때 당시에 행자부 장관이었던 강병균 장관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결국 해경이었습니다. 해경으로부터 정확한 현장 보고를 토대로 보고를 받아야 청와대 등 전 정부 부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 또 신속한 어떤 그런 총력 대응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해경청장으로서 현장 보고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상황이 일어나면은 어떤 상황 전파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관련 그 유관 부처까지 일괄적으로 다 상황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직접 전화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간부 후보생 졸업식에 당시 장관이 참석을 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현장 임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마 우리 그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통화를 같이 했었는데 당시 우리 정인께서도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또 세월호 조사 이후에도 해경의 현장 조사 판단, 현장 보고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10시 30분 이후에 그럼 청와대하고는 어떤 라인을 가지고 보고와 상황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황 저희가 전파하는 그 라인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상황이 전파가 됐고 어떤 직접적인 지시라든지 그런 거는 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증인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처음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언제죠? 14년 2월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2월 이후에 모두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은 아니고요.
다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번. 뭐 그 정도 5번에서 10번 사이를 방문하셨다고 하면은 예, 방문하셔가지고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통령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속칭 말하는 필러라든지 네. 아니면 보톡스라든지 네. 이런 성형 시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째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상대로 그 잘하신다는 째는 수술을 하셨습니까? 시술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 이쪽에 흉터 때문에 그것도 마비가 오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경련이 일어난다고 해서 얼굴이 많이 그 자꾸 그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수술은 절대로 여기 의료 시스템이나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붓기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술은 한 적이 불가능하다고. 없다는 겁니까?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드렸- 겁니까? 네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영재 증인이 네. 이 비선 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네. 관저를 방문한 적이 있고 네네. 또 그런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기화돼 가지고 네. 서울대 외래교수 위촉이라든지 네. 또 대통령 해외 순방의 동행이라든지 네. 또 처가 운영하는 YJ 콥스 메디컬 봉합사 관련해 가지고 네. 산자부 15억 관련의 어떤 연구 대상 지정이라든지 또 존 제이콥스의 화장품 청와대 납품이라든지 네. 이런 등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정황상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산자부도 공고위에서 받았다 그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그 청와대 들어가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보통 갖고 말이죠. 네, 가지고 김민재 증인 인정하실 거는 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특혜라고 제가 여러 말씀. 가지 뒤에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아무런 장애물을 저에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면에는 김영재 증인과의 아니면 최순실과의 어떤 그런 돈독한 관계라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그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과정상 뭐 특별한 말도 안 되는 특혜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 중동 그 문제도 그 이미 민간 쪽에서 저희가 그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UAE의 보건청 차관 대우께서 저희께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부다비하고 그 두바이에 도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제안서를 드리고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점심시간에 그 두 증인께서 4월 16일 날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 동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은 오른쪽 얼굴이 부어있다. 그리고 얼굴이 비대칭이다. 여기까지는 두 분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시술이 있었는지는 좀 더 전문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후에 요거는 더 하기로 했고요. 이임순 증인께 이 정유라 어렸을 때 치료한 것이 문제가 될까봐 가서 아이를 받아줬다. 이렇게 아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제주도에 내려갔던데 무슨 치료를 어렸을 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 자세한 거를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우병우 장모하고는 훨씬 이전부터 알았다고 여기 그 삼남개발 우병우 장모의 회사에 근무했던 분이 조금 전에 제보를 해줬거든요. 이임순 증인하고. 우병우 아들을 받았을 때 그때 안 게 아니고 아주 훨씬 전에 오래전에 아닙니다. 알았어요. 아닙니까? 그대 아이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 받지 그전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영재 증인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 주민등록 앞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600430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차량 번호는요? 차가 2대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차량? 그러니까 차량 번호. 예,
2대, 골프장 가는 56과 5009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영수증을 2장 내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골프장 자주 가셨나요? 네,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골프장에 원래는 이 청락 골프장을 가려면 네. 톨게이트 전에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나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톨게이트를 또 지났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같이 붙어 있습니다, 톨게이트가. 근데 그거를 지나쳐서 금산 IC라는 데서 유턴을 해가지고 네. 오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럼 다른 다음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거꾸로 올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양 IC에서 내려서 계양 IC에서 내려서요? 예, 그래갖고 골프장으로 거꾸로 올라오면 골프장 있다고. 이거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네네. 통행료 이 증빙 영수증 2개를 내셨는데 네네. 이 요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신공항 톨게이트의 요금은 단일 요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하이패스를 쓰셨죠. 네, 갈 때는 하이패스고 네. 다시 이쪽으로 와서 거꾸로 올 때는 현금을 냈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거기는 현금 받는 차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현금 받는 차선이라서 현금을 그게 왜 이게 요금이 다를까요? 그건 저도 잘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갈 때는 7,600원이고 네네. 올 때는 6,600원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요금이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인데요. 그 당시에는 7,600원이 맞았대요. 근데 네. 2015년 9월 1일부터인지 이게 6,600원으로 요금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수증은 2014년 4월 16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끊어준 데다가 한번 물어보면 저희는 잘 모르고 끊어준 어떻게 데다가 아니 그런데 좀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현금으로 낸 영수증인데 네. 그렇잖아요? 네. 현금으로 된 영수증인데 이게 6,600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다시 알아봐야 될 거. 왜냐면 저희는 거기서 준 거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있다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경찰이 알아보니까 네. 개인이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찾아주기가 이거는 찾을 수가 없다. 그거는 JTBC 네. 기자가 가르쳐줘서 그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윤선 수석 잘 아시나요?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에서만 보고 전혀 모른다.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현주 증인. 그 중동 진출이 잘 안 됐을 때 아까 모함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서울대 병원 측 관계자들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안종범 수석이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조윤선 수석이었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왜 서울대병원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윤선 수석이 그 VIP 검진 때 동행을 했었고, 예, 검진 경남센터요? 네, 경남센터 동행했었고, 동행했을 때 이현주와 조원동이 VIP 중동 사업에 그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VIP가 대노하셨다. 그런 얘기를. 조윤선 수석은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은 공식 스케줄 아니면 동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김영재 증인한테 지금 질의한 이유가 네. 두 분이 잘 아는 사이다. 저는 전혀 모르신다고. 네, 오늘 뭐 네, 계속 네.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래 조윤선 수석이 서울대병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참. 자, 그 다음에 김장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 그 대답을 중국에서 두루뭉실하게 한 게 맞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왜 그러셨습니까? 주로 이제 오전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전에 전화 통화한 것은 확실한데 대통령님하고 그 시간을 묻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헷갈려서 모른다, 또 시간을 모른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 예. 네. 근데 이 선창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해라라는 말을 몇 시에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그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그걸 청와대에 제가 어제 와가지고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난 요 유리를 깨서라도 부활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이 워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워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다, 난 들은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추정키에 아마 그 대통령께서 여객선 내의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기는 없도록 해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또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 그 말에 제가 혼돈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워딩이 안 된 것인지, 그건 제가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최교일 의원입니다. 세월호는 정원이 921명인데 당일 승선은 476명입니다. 그런데 화물 적재 승인량은 987톤인데 당일 적재량이 2215톤이었습니다. 1200톤 초과하는데요. 1200톤 초과면 60km 사람으로 해서 2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2만 명이 더 탄 겁니다. 이런 그 엄청난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요. 당시 그 278톤이 철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주 해군 기지용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김장수 증인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언론에 잠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주 해군기지가 거의 완성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여객선에다가 철근을 옮겨서 실는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이 1228톤 초가 적재가 됐다. 화물이 예. 2만 명에 해당되는 무게가 더 적재가 됐다. 이건 확인된 내용입니다. 화물선 그 여객선을 일본에서 도입해 와가지고 그 청해진 해운에서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를 고쳐가지고 했다. 많이 실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좀 중단되거나 늦어졌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278톤의 그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우선 278톤의 철근 가지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 세월호에 대해서 예.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의혹이 있고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일 말입니다. 만일 그 여객선에 278톤이라는 철근을 싣고 왔다면 그건 처음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철근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1200톤이 초과 적재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이 자체가 무지하게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것인데 총체적인 그 잘못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그 김석균 증인 그 세월호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 직무를 보고 있다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해경청장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일단 사고 난 상황 관리가 제일 우선입니다. 현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황을 관리를 하고 상황 지휘를 하는 게 우선시돼요. 이 사건으로 목포해경의 123 정장인 김경일 경위가 기소가 돼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김경일 경위는 퇴선 유도 지시를 하지 않고도 마치 유도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했고 또 허위로 함정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났다면 우리 김석균 청장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사고가 나면 어떤 그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고를 대응을 하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워낙 이렇게 그 상황은 빨리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퇴선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뭐 그런 어떤 그 지시도 내려가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앞에 그 오전에 그 질의 때 말씀대로 어떤 대선 명령의 제1 그 어떤 권한자는 그 선장입니다. 선장이 일단 먼저 그 배 사정을 제일 알고 그 다음에 구조세력은 차후에 이제 대응을 하는. 선장이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를 수, 그러면 해경은 뭐 하는 겁니까? 해경은 왜 필요하고, 군은 왜 필요하고, 선장한테 맡겨둘 것 같으면 경찰이 필요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그 뒤에 저희가 어쨌든 구조 세력은 가는데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사고에서도 한 30분 저희가 보고를 받고 30분 후에 이제 지금 출동하는데 1, 2, 3 정장이 징역 3년 선고됐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경찰관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하여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뭐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저희가 사고는 수시로 사고 대응 훈련은 수시로 합니다. 지난 뭐 한 그때 그러면 그 김석균 청장님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이 없다 그래 생각하시는 제가 거예요?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그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차광열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차원병원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 회원권이 얼마 정도입니까?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억 5천 뭐 1억 5천, 1억 7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최순실은 거기에 그 회원권을 갖고 있었습니까? 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회원권 갖고 있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진료를 받았죠? 제 처음은 보통 멤버 병원이라고 아시지만은 95%의 매출이 비멤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가 그 외국 환자. 그래서 멤버는 한 300. 알겠습니다. 최순실은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차원병원이 최순실이 최근까지 거주한 청담동 PM+에 입주했던 거 맞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확인 못하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께서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사는 그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고 있죠.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거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요번에 제가 나와가지고 그 저희 빌라 앞에 그 방송국에서 나온 그런데도 몰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빌라에 사시는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옆에 위에 아래 누가 사는지 연세가 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제가 외국에 한 절반 이상 나가 있고 그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최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신문해 주시죠. 증인께 가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평상시에도 가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인지는 제가 명확하지 않고 몇 번 찾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어떤 시간대에 찾으셨습니까? 시간대는 명확하게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시가 있으면은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신보라 증인이 하는 일이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같이 갖다 드립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가글을 갖고 갔을까요? 그거는 그 의료용 가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가끔 의료용 가글을 쓰셨을까요? 제가 그 용도까지는 하필이면 제가 그날 이 의료용 가글은 주로 필러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입이 마비가 돼서 양치를 못할 때 그때 이 주로 쓰라고 이 의사들도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글을 이 간호장교가 가져갔다는 것은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예라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십니다. 그 신보라 증인과 조혁 증인하고 누가 더 상관입니까? 제가 더 선배입니다. 근데 그 조혁 증인이 주사를 잘 논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들은 그렇죠?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김영재 증인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 병원 유명하던데. 저희는 엔도스코피 그
내시경을 사용해서 이마를 올리거나 아니면 얼굴 페이스리프트, 목 리프팅, 그 다음에 지방흡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이 청와대에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 흉터 부분에 그 문제가 있으셔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얼굴이 비대칭을 10번 가까이나 그렇게 가셨나요? 10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5번에서 혹시 주사를 잘 놓는 저 조혁 간호 장교 같은 분한테 주사를 좀 가르쳐 주신 건 아니에요? 저는 전혀 조의 간호사를 그 주사를 잘 놓는다는 그 옆에 간호 장교가 계셨고 그리고 아주 수시로 이런 주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의심이 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차원 관련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의료농단이라는 말을 아까 시작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번 국정농단의 중심에 이 차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첫째는 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온갖 혜택을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도 그 차병원이 의료 마케팅의 아주 귀재로서 우리 지금 차광열 증인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의료 서비스가 좋다기보다는 병원을 알리거나 그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는 마케팅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 재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놀라운 그 줄기세포에 관련된 그 규제를 풀면서 본인의 사업에 연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차움이 아주 문전성시라고 하는데 혹시 차광열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매출이 한 20% 줄었습니다. 아까는 잘 모르신다 그러더니 또 그쪽은 잘 하시네요. 제가 나오기 전에 좀 파악을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온갖 혜택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얻었다는 것은 보면은 이렇게 관공서 출신들 직원이 많은 병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출신이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이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할 수 없기